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PSG가 이번에 맞붙으면서 굉장한 결과가 나왔죠. 5대3 무려 8골 난타전을 펼치면서 굉장한 경기가 나왔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토트넘이 수준급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랭크 감독이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사건까지 최근에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경기가 끝나고 프랭크 감독이 했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의 현 주소가 좀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단 오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was up there. 그러니까 나름 상위권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진짜 그럴 만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진짜 잘했고, 그리고 이제 차이를 만든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비티냐. 야, 진짜 이 비티냐가 탑 코너에 꽂아 넣은 정도가 아니라 탑 코너에 꽂아 넣었다. 그러니까 진짜 구석에다 꽂아 넣는 그런 골들이랑, 그리고 비티냐가 해트트릭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팀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토트넘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치그레이, 베르발 선수들 오늘 뭐 되게 잘했다. 실제로 잘했고요. 그런데 뭐 상대팀은 이미 발롱도르를 탄 선수가 하나 있고, 게다가 다음 선수는 아마 미드필드에서 뛰고 있는 비티냐일 것 같다. 와우, what a player.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프랭크 감독이 진짜 솔직하게 비티냐 진짜 대단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를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토트넘이 일단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크로스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베르발과 아치그레이의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치그레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크로스를 준 공 콜로무아니가 안쪽으로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히샬리송이 마무리를 하면서 첫 골이 들어갔는데, 근데 진짜 이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게 이 파리 생제르맹의 골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골이 이제 45분에 터지는데, 측면 쪽에서 이제 코너킥 전개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패스를 중간 쪽에 줍니다. 근데 비티니 앞쪽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황을 보고 이제 안쪽으로 굉장히 차기 좋은 공을 딱 주거든요. 근데 비티냐가 이거를 진짜 냅다 차는데, 이게 딱 차가지고 진짜 레이저 슈팅처럼 이렇게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비티냐 대단한 선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선발로 뛰네 못 뛰네 이야기가 많지만, 이 팀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팀이고 대단한 팀인지, 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괜히 한 팀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 안에는 이 비티냐라고 하는 천재적인 선수가 지금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나름 한 골을 더 따라가기는 했죠. 이제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제 한 번 슈팅 막아낸 파리 생제르맹의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콜로무아니 선수가 다시 차 넣으면서 이제 마르키뇨스 머리 맞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콜로무아니 선수가 이번에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무아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프랭크 감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랜달 콜로무아니가 이번 경기에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기는 했는데, 매 경기 2개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 많은 기대인 거고, 이 선수가 프리시즌도 제대로 뛰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다리 부상에 뭐 약간 턱 쪽에 부상도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막 회복해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나중에 더 잘할 것 같다. 지금은 확실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풀타임은 못 뛰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아치그레이, 루카스 베르발 요즘 잘 크고 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괜히 또 정이 가는데, 이 선수들 확실히 좀 잘 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좀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토트넘이 택한 방식 중에 하나는 집요하게 중앙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많이 뛸 수 있는 파워풀한 미드필드 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윙어를 하나도 고용하지 않는 포메이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사르, 베르발, 그레이, 벤탄쿠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연계를 만들어내가지고 앞쪽으로 전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팅을 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건데, 이날 경기 사르가 확실히 좀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결국에 교체되기는 했지만 안 좋았고, 그리고 뒤쪽은 사실 이제 실점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어쨌건 이 수비들이 막아냈어야 하는 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점 이번에 득점은 확실히 잘했고 실점을 한 장면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또 프랭크 감독의 또 하나의 발언이 또 이제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날 경기 전에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전에 토트넘 레전드 소니를 대신할 수준에 이른 선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 깊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잘 뛰었던 선수들 대비해가지고 지금 부상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오드베르가 괜찮은 선수이기도 하고 솔직히 한 단계 성장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 프랭크 감독이 하지만 오드베르는 여전히 구단 레전드였던 손흥민 같은 선수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치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대신한다는 거. 게다가 손흥민과 함께 잘 뛰었던 메디슨, 솔랑케에 대한 클루셉스키 같은 핵심 멤버들도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오드베르를 비롯한 존슨, 뭐 사비 시몬스, 텔, 히샬리송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레벨에 이른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까 싶죠. 물론 지난 시즌 손흥민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뭐 가까스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안 좋을 때도 공격 포인트를 팀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게다가 문제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상에 대한 부분인데 토트넘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 15명의 선수가 좀 영향을 받았었고 이번 시즌에 그 선수들이 못 뛴 경기를 다 합하면 92경기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부상인 선수가 8명입니다. 뭐 부상이건 아니면 못 나오는 선수가 뭐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옐로카드 치즈 수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12월 2일까지 못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메디슨은 뭐 한참 동안 못 나올 것 같고 클루셉스키도 그렇고요. 도미닉 솔랑케도 부상이고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뭐 영입한 수비수인 코타 타카에라던가 아니면 이브스 비스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리턴 데이트가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부상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특히 윙어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더 문제인데 지금 부상당한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윙어로 뛸 수 있는 선수 없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말미에는 또 센터 포워드로 서고 막 이랬습니다만 메디슨, 뭐 클루셉스키 아무래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급의 선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윙어가 더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오도베르나 뭐 측면에서 뛸 수 있는 텔 같은 선수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 프랭크 감독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프랭크 감독은 또 손흥민 선수 떠날 줄 몰랐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취업 사기 같은 느낌도 있겠지만 여하튼 뭐 파리 생제르맹전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래도 토트넘이 분전했다. 뭐 그래도 3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날 경기의 골 기대값 같은 경우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1.8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점을 약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이 5대3으로 지기는 했지만 골 기대값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1.8 토트넘은 2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2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은 뭐 2골보다 더 넣었으니까 결정력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1.7골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5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팀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통계를 상회한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평균값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은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3골을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이렇게 수비적으로 버티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좀 무너뜨리는 뭔가 질긴 고기에 대한 연육작용을 하는 키위처럼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 드리블, 패스, 크로스 이번에 또 크로스 4개 중에 3개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런 수비 조직력을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상대방의 수비 조직력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인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프랭크 감독이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한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등 해외에서 잘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